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리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두 가지 사건과 관련해서 진실성의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른바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이 야당에게 특정한 사람들을 고발해 달라, 우리에게 고발해 주면 우리가 그걸 조사하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이 고발 대상이 주로 여당 인사들이고 또 검찰총장을 비난하는 유튜버들이 속해 있습니다. 검찰이 어떤 범죄 혐의가 있다면 직접 수사를 하면 되는데 직접 수사하지 않고 야당에게 이걸 우리에게 고발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거는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검찰 역사상 야당에게 고발해 달라라고 부탁한 건 아마 처음일 겁니다. 야당과 검찰이 내부적으로 공모하거나 또는 이익을 공유하는 집단이라는 그런 판단이 서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실제 이 문서 작성과 관련된 사람이 대검찰청의 손준성 검사라는 것이고, 이들이 지키고자 했던 게 검찰총장,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것이니까 아마 검찰총장인 윤석열과 손준성 검사가 뭔가 커넥션을 가지고 이 일을 벌이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이 일에 당시 새누리당이었나요? 지금의 국민의힘 사람들과 검찰 용어로는 이걸 내통이라 그러죠. 그런 관계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기문란이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검찰이나 경찰도 일부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났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정치권에서 논란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성남에 있는 대장동 도시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공교롭게도 여기에 관련됐다고 말이 나오는 사람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고, 또 여기에 수많은 법조인들이 관련돼 있어요. 대법관을 지냈던 사람, 검찰총장을 지냈던 사람, 수없이 많은 법조인들이 관련돼 있는데 여기에 또 전직 기자가 이 일을 앞장서서 했다는 것이고, 또 이 사람이 정치인들, 특히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50억이라는 엄청난 큰 퇴직금을 주었다는 것이니까 이 사건이 지금 어떻게 튈지를 모르겠어요. 실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비리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고, 또 실제 많은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는 국민의힘 정치인들 중에서 또 여기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지, 지금 여와 야가 모두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진실의 문제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실하게 살자, 거짓말 하지 말자 라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이 두 사건은 아마 아예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우리 사회에는 내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어떤 특권을 이용해서라도 어떤 특혜를 받아서라도 그걸 쟁취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나도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건 종교를 믿건 안 믿건 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특히 조금이라도 학력이 높고 경력이 많고 또 사회적으로 발이 넓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벌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일을 보면서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지금은 정치 계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를 어떤 사건에 엮으려고 하죠. 또 그런 사건에 이미 연루된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려 하고요. 그래서 수많은 거짓말이 일어날 겁니다.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나쁜 사람이 있는 거죠. 나쁜 사람이 나쁜 짓을 한 거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해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가치관을 확고히 가진다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꼭 벗어나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윤석열을 지지한다면 이 고발 사주 의혹이 윤석열 후보자에게 미칠 악영향,
이걸 걱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거는 윤석열과 관계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태도를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잘못을 했다면 또는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또는 법규에 위반하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은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그에 응분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는 건 좋은데 이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책임을 물을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 때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이 과거에 이런 잘못이 있다더라 하면 잘못한 게 아닐 거야, 아니면 그 사람은 관련이 없을 거야 라고 계속 그 사람을 두둔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 정의가 제대로 설 수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는 후보라 하더라도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라 하더라도 잘못이 있으면, 이미 잘못이 범해졌으면 그에 대해서 응당한 책임을 물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덮을 생각을 하지 말고요. 교회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자기 목사가 잘못하면 목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기 위해서 장로들이 나서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위선적인 일을 벌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치인들이 잘못을 했을 때 그 정치인들이 잘못은 우리 국민들이 그걸 덮어주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람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정치 행위를 할 때 지지하고 돕는 것이지 그 사람이 부정을 하고 비리를 했을 때 그래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거짓말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을 우리가 북돋아주고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잘못 결정한 것, 그가 잘못한 것을 덮으려고 하면 안 되죠. 냉철하게 보고 잘못한 거 있으면 그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명쾌해야 되고 부정과 거짓말에 대해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검찰 고발 사주와 관련된 인사라든지 대장동 도시개발 비리와 관련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내 교회 장로다 그렇더라도 그 사람을 감싸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마시라 이거죠. 그 사람이 아직 죄가 밝혀지지 않은 이상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가 나쁜 짓을 했을지도 모른다 라고 판단이 되면은 일단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 교회의 사람이니까, 아니면 내 학교 선후배니까, 아니면 내 직장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그와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도 있고 동료들도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 하나님의 진리와는 맞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일단 책임을 지도록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진실함, 이게 우리 안에서 깨지지 않도록, 그리고 내 주위에서 깨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멀리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두둔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밀착하지 않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진 후에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추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